자, 그러면 일단 이제 지수 함수부터 알고 전에 1단원인 지수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는 문제 보지 말고요. 지금 첫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은 막 여러 가지 막 이상한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 그럼 지수 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해. 자, 거기 지수 함수는 뭐라고 그러면, 근데 여기 조건 좀 중요해.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니라고 돼 있죠. 미주칩니다. 자, 실수 x에 대해서 a, x의 값을 대응시키면 뭐 이런, 근데 쓸데없는 얘기는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간 0이 보다 크고 1이 아닌 a에 대해서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y는 a의 x라고 하는, 자,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함수를 우리는 지수 함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숫자고요. 지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밑은 숫자고, 지수가 변수 x인 함수를 지수 함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y는 x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얘는 지수 함수가 아니라 다항 함수죠. 2차식, 3차식처럼 차수를 가지고 있는 얘는 다항 함수고, 이건 지수 함수 아니고. 그럼 지수 형태를 띠고 있다서 x의 x승이다. 이건 또 지수 함수 아닙니다. 지수 함수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밑에 있는 놈은 숫자, 지수만 미지수인, 즉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승이다. 아니면 y는 3분의 1의 x승과 같이. 자, 밑에 있는 숫자가 또 근데 음수면 좀 곤란해. 1이어도 곤란하고. 그 이유는 이제 차근차근 설명하겠지만, 자, 그래서 거기 미주치라 그런 거야. a가 양수이고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닌 이러한 상수 a에 대해서 y는 2의 x승의 형태를 띠고 있는 함수를 우리는 바로 지수 함수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조건에 대한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사실은 이거를 좀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은데, 왜 그러면 사실은 얘가 0이거나 음수거나 1이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잘 들어봐. 니네 지수단에서 배웠는데 기억은 잘 안 날 거야. 뭐냐면 모든 숫자의 영승은 1이라고 우리가 배웁니다. 근데 단 뭐는 아니다. a가 0이 아니다. 그러니까 밑이 0이면 0을 여러 번 곱한다라는 그런 표현들은 아예 쓰지 않기로 된 거야. 분모가 0인 것처럼 0의 3승, 0의 4승 이딴 거는 아예 없는 걸로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a가 0인 건 안 돼. a가 0인 건 안 돼. 이런 이유로 a가 0인 건 안 되고. 그러면 a가 음수인 건 왜 안 되냐? 예를 들어 a가 음수인 함수 생각해 보면, y는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의 x승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x 대신에 2분의 1 대입하면 허수지. x 대신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2의 루트를 씌운 거잖아. 2분의 1승이 원래 제곱근이니까.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허수지. 근데 허수는 크기를 비교할 수가 없어. 크기를 비교할 수 없다는 건 수직선상에 나타날 수 없다는 얘기고, 좌표 평면상에도 나타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허수는 말이지. 그래서 밑이 만약에 음수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이상한 허수의 결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밑이 음수인 거를 따로 다루질 않아. 그럼 마지막으로 a가 1이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만약에 a가 1이 되더라? 그 y는요 1x. 이건 x 대신에 무엇을 대입해도 항상 1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 이렇게 x축과 평행한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데, 이래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a가 1만 아니잖아. 그럼 a가 1만 아니면 나머지 모든 함수들은 다 공통적인 되게 독특한 성질들을 갖고 있는 그래프 그려지거든. 근데 a가 1인 경우만 이렇게 좀 이상하게 너무 특별하게 직선으로 나타내니까, 그래서 우리는 a가 1이 아닌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 다음 단은 이제 로그 함수인데, 니네 로그의 밑이 1이 되면 안 되는 거 알지? 로그의 밑이, 이따 로그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 로그의 밑은 1이 되면 안 되거든. 그런 이유다, 그런 이유도 있다 라고 같이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수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돼. 근데 선생님은 복잡하게 설명하고 싶지 않아. 야, 니네 2차 함수 이제 잘 그리냐? y는 x제곱 그래프 잘 그려? 예지야, y는 x제곱 그래프 잘 그리지?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2차 함수 된다는 거 아마 누구나 다 알고 있을 텐데, 처음부터 잘 알고는 아니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까? 2차 함수 처음 배웠던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평행이동도 안 하고 대칭이동도 안 하고 가장 기본적인 포맷 y는 x제곱에 대해서 x 대신에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해서 일단은 그래프 그린 다음에, 집중해줘, 평행이동도 하고 대칭이동도 해서 다양한 그래프의 모양을 배운 다음에, 그럼 그걸 가지고 2차 방정식도 풀고 2차 부등식도 풀고 항상 했단 말이야. 함수를 배우면 그걸 가지고 방정식도 풀고 부등식도 풀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사실은 지금 기본 예제 1번에 보면은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우시라고 돼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다 보면 알겠지만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이 다 되어 있는 형태야.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평행이동도 되어 있지 않고 대칭이동도 되어 있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모양이 지금 현재 보면은 알고전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거 보지 말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 자, 지금부터가 일단 시작이니까 잘 들을 수 있도록 해. 예를 들어 y는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좀 한번 그려보고 싶은 거야. 근데 밑에 있는 그림 보지 말고 예를 들어 만약에 지나가는 중학생한테 그래 고1한테 지수를 배운 고1한테 예를 들어 만약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엑셀신에 넣어보는 거지 일단 우리 가장 간단한 거부터 넣어볼까? x에 0 넣을 수 있어 없어? 중요한 건데 x에 0 넣을 수 있어 없어? 여기 x에 0 넣을 수 있니 없니? 2의 0승 넣을 수 있지? 2의 0승 얼마야? 1이지? 그래서 이 지수함수는요 0,1이라는 점을 지나게 된대. 자, 그 다음 x신에 1 넣으면 얼마니? 2. 미안해.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지금 확인하는 거야. x에 2 넣으면 얼마니? 4죠. 근데 여기부터 중요한데 x 대신에 음수 넣을 수 있어 없어? 음수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정의되어 있냐 안 돼 있냐? 2의 마이너스 1승 얼마야? 2분의 1. 그럼 이건 x 대신에 1을 집어넣어주면 2분의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2승 얼마? 같이 해줘. 4분의 1이지?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2 넣으면 4분의 1, x 대신에 마이너스 8분의 1, 이거 8분의 1, 그지? 그래서 얘는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 자,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x축에 가까워지겠죠? 옛날에 우리가 유리함수 배웠던 마치 이걸 뭐라고 불렀어? 점근선이라 불렀지? 얘도 마찬가지로 점근선을 갖게 되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10 넣어봐. 1024분의 1이야. 거의 0이죠? x 대신에 마이너스 한 100 넣어봐. 그럼 엄청 작은 수지. 근데 0은 되지 않지. 점점 가까워지지. 그래서 얘는 이러한 점근선을 갖게 되는 거야. 이게 y는 2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나중에 이 그래프를 조금 평행이동하는 이 정도의 그래프를 못 그린다고 징징대는 애를 보면은 솔직히 이거 그래프를 못 그린다는 게 말이 되냐? 그잖아. 외우는 게 아니라 잘 모르겠다? 이것도 모르면 넣어봐. 0 넣어보고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기본은 뭐다? 대입이다 라는 걸 꼭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게 바로 y는 2의 x승의 그래프야. 잘 들어. 니네 내가 자꾸만 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도 y는 x제곱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 뭘 하냐?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 그러니까 크게 모양을 바꾸지 않고 여기 있는 숫자가 약간 바뀐다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떠한 변화가 생기냐? 뭐 이렇게 펑퍼짐해지냐? 뾰족해지냐? 이런 거 배우듯이 이번엔 뭐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냐면 y는 3의 x승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 이게 좀 약간 루즈할지 모르지만 기본이니까 잘 들어. x에 0 넣으면 얼마야? 1이지? 또 0,1을 지나네. x에 1 넣으면 얼마야? 아까는 1 넣으면 2 나왔는데 이제 1 넣으면 3 나오겠네? x에 2 넣으면 얼마야? 벌써 9야. 야, 4에 8에 벌써 9야, 벌써 9. 확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3분의 1. 아까 x에 마이너스 1은 얼마였지? 2분의 1이었지? 그럼 그거가 더 작은 3분의 1? 그럼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4분의 1보다도 더 작은 9분의 1?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게. 밑이 크잖아? 아까보다? 그럼 올라갈 때도 더 빨리 올라가고 올라갈 때도 더 빨리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더 빨리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만약에 노란색, 빨간색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누가 밑이 클까요? 라고 물어보면 빨간색이 밑이 크다. 더 빨리 올라가고 더 천천히 내려가. 더 빨리 내려간다. 자, 이게 y는 3의 x승의 그래프를 그리게 된 겁니다. 가장 기본이야.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그린 그래프는 밑이 우리가 이걸 지수의 밑이라고 지수라고 하는데 지수의 밑이 1보다 큰 경우를 살펴봤고 이제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냐면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해. y는 2분의 1의 x승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 그럼 일단 한번 대입해볼까? x에 0 넣으면 얼마야? 지수함수는 다 이거 지나나 봐. 아직 뭐 검증은 안 됐지만 그냥 느낌상 몇 번 대입해보니까 그지? 자, x 대신에 1 넣으면 얼마니? 2분의 1이냐? x에 1을 넣으면 2가 아니라 거꾸로 2분의 1이 나오고 x에 2 넣으면 얼마니? 4분의 1, 2 넣으면 4분의 1.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인가? 2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분의 1의 역수니까 2가 돼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오히려 2가 나오고 마이너스 2 넣으면 4죠. 마이너스 2 넣으면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형태?
자, 요런 형태로 그래프의 모양이 그려지게 돼. 자, 근데 예제 왔니? 그래.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래프 그린 거 보니까 이거 누구의 그래프랑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냐? 처음에 그렸던 y는 2의 x승의 그래프와 비슷하고 서로 지금 어디에 대칭이 되고 있어? y축에 대칭이 되고 있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y는 2분의 1의 x승의 그래프는 사실은 지수법칙에서 정리를 해주면 2의 마이너스 x가 되고 우리가 언제 배웠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되게 오래 전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주면 y축에 대칭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y는 2의 x승의 그래프와 y는 2의 마이너스 x승의 그래프, 즉 2분의 1 x승의 그래프는 서로 y축에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니네가 머릿속에 다음 선생님이 그걸 그리겠구나, 그죠? 그걸 그릴 거야. y는 3분의 1 x승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건 대입하지 말까? 왜냐면 지수법칙에서 얘는 3의 마이너스 x승이고 그럼 얘랑은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y축 대칭. 그래서 이 빨간색의 그래프를 y축 대칭이 줘서 자, 요 함수의 그래프가 바로 y는 3의 마이너스 x승의 그래프가 되는구나. 자, 이게 가장 기본 포맷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판단해 본 결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하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y는 x승의 그래프는 세 가지 규칙을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되게 많은 얘기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선생님이 딱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체크를 할게, 알겠지? 자, 첫 번째, 밑이 1보다 크면요. 보면 알겠지만 x의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지는 증가 함수가 되게 됩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 밑에 이 두 가지, 이 위치 표시해. 자, a가 1보다 크면 증가 함수가 되고 a가 1보다 0과 1 사이에 있으면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보세요. 파란색하고 녹색 같은 경우는 오히려 큰 결과를 집어넣으면 작은 결과가 나오는 감소 함수가 되는 거고 근데 빨간색이나 노란색 같은 경우는 큰 x를 집어넣으면 큰 결과가 나오는 증가 함수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거기 증가 함수에다가 표시해 두시고 뭐라고 적어 두냐면 자, 한국말로 증가 함수 그러면 외국인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잖아, 그제? 그러니까 또 증가 함수도 수학적인 기호가 필요한데 증가 함수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로 다른 x1과 x2를 비교했을 때 이럴 때 fx1과 fx2를 비교했을 때 큰 거 집어넣는 게 크다. 이걸 증가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해. 자, 봐봐. 큰 거는 큰 x2를 집어넣으면 그 결과도 x2가 크다. 이걸 증가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a가 0과 1 사이 있는 경우에 감소 함수라고 돼 있는데 그럼 감소 함수는 반대로 x1과 x2가 큰데 그 결과인 fx1과 fx2를 비교해보면 대소관계가 바뀌어요. 얘를 우리가 바로 감소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게 니네가 기억해둘 첫 번째. 두 번째, 0,1을 지난다. 항상 0,1을 지난다. 이거 겁나 중요해요.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뭐 할 거냐면 평행이동 하는데 2차 함수에게 꼭지점이 있다면 원에게는 중심이 있다면 그리고 니네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게 있죠? 이 왜 x축과 y축의 표현 점근선의 교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평행이동을 하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수함수도요. 평행이동의 기준이 되는 점은 지수함수가 무조건 지나는 어떤 점 0,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평행이동을 하거든. 대칭이동도 하고. 알겠냐? 그래서 이 평행이동의 기준이 되는 0,1을 지난다라고 하는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고 일단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y는 0을 점근선으로 가는데 가만히 찾아보니까 y는 0이라는 점근선이라는 표현이 없어서 중간에 대체할게. 여기 보면은 y의 값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래서 그래프의 점근선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표시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말해 y는 0이자 x축을 점근선으로 한다. 자, 그래서 지수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딱 꼽자고 하냐면 y는 0이라는 점근선을 가져요. 0,2라는 점을 지나요. 밑에 있는 a 값이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 증가, 감소 함수가 달라지게 된다. 됐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 자, 그럼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뒤에 있는 그래프의 모양들을 좀 그려보도록 할 텐데 지금 이제 기본이니까 차근차근 한번 봐봐. 자, 보세요. 글씨 크기가 조금 작은 것 같아, 그지? 그지 않냐? 평소에 비해서 선명한데 좀 약간 작은 느낌? 얘자 잘 보여? 보여? 호진아 잘 보이냐? 선재야 잘 보여?
좀 크게 해볼까? 좀 크게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근데 크게 하려면 내가 지금 이걸 올라가야 되는데 잠깐만. 좋아. 이거 리모컨 좋아요. 좋습니다. 됐죠? 크고 잘 보이네. 좋네. 돈이 좋아. 다 달았기. 근데 돈 드는 거보다. 자, 볼게. 어떻게? 엑시트 눌러야 되나? 이거 나도 리모컨 안 써봐가지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기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3번이 좀 이상한데? 이거 맞아? 3번 이거 맞아? 아니지? 3의 x 더하기 1이죠? 3의 x 더하기 1인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한번 천천히 그려보도록 할게요. 3의 x 더하기 1승입니다. 3번. 알겠죠? 자 1번 한번 가볼까? 이제 어차피 뭐 문제 풀이나 해설은 다 밑에 나와 있지. 근데 어차피 책 보고 공부할 거면 우리가 학원을 왜 다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들어야 돼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첫 번째. 자 일단은 1번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은 y는 3의 마이너스 x승이란 그래프는 사실은 3분의 1의 x승의 그래프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이거나 저거나 그거야. 그럼 이거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감소함수지? 어떤 점 지나니? 그래 0,1은 무조건 지난다 그랬어. 0,1을 지나면서 감소함수인데 y는 0을 점근선으로 하는 점점 y는 0에 가까워지는 어떤 형태? 자,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근데 여기가 막 이렇게 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돌아온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요. 알겠죠? 다시 올라와서도 안 되고, 그지? 점점 y는 0에 가까워지는 0,1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게 y는 3분의 1의 x 그래프와 3의 마이너스 x 그래프. 뭐 그게 그거지?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증가 함수를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해서 그냥 y축 대칭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우리 배웠어 안 배웠어? 지금 방금 안 배웠었던 거야. 지수식 앞에 i의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봐라. 자 y는 마이너스 3의 x승의 그래프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y가요 3의 x승이 되고 그럼 원래 기본적인 함수 그래프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면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그래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잘 들어가 그 과정이야. 원래는 0,1을 지나는 이러한 증가 함수였었는데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으니까 x축 대칭 이동해서 원래는 0,1을 지나지만 나는 이제 0,-1을 지나게 되는 자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의 특징이 좀 없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차함수처럼 꼭지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리함수처럼 어떤 이거 뭐 꼭지 이거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점근선에 교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프의 모양이 약간 애매모호해 그지? 특징이 없어가지고 아마 처음에 그래프 그릴 때 그냥 별로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내용이고 자 3번에 나와 있는 뭐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냐면 y는 3의 x 더하기 1이야. 자 물어볼게. 그럼 이거는 y는 3의 x승의 그래프를 x축반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그래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우리가 평행이동은 반대로 대입하거든. x 대신에 x 빼기 1을 대입하면 이만큼 평행이동하는 거고 y 대신에 y 더하기 3을 대입하면 y축반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는 y는 3의 x승이란 그래프를 x축반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아까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의 기준은 누구다? 지수함수 평행이동의 기준은 누구다? 0,1. 나 원래 0,1 지났거든? 근데 네가 x축반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물어볼게. 증가함수일까요? 감소함수일까요? 왜? 밑이보다 크니까 증가함수겠지? 그래서 이 점을 지나면서 점근선 y는 0을 갖는 자 요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겠다. 되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y는 3의 x 더하기 그래프야. 자 근데 4번이 문제야 사실은. 이건 이제 기본이고 이제 4번이 문제인데 4번이. 자 4번의 그래프를 그리는 그 방법과 순서에 대해서 생각을 할게. 지금 보면은 대칭이동도 좀 했지? 그리고 평행이동도 좀 했지? 대칭이동하고 평행이동이 같이 돼 있으면요 뭘 먼저 생각을 하냐면 평행이동을 먼저 고려해도 틀리진 않는데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근데 대칭이동을 생각을 먼저 하잖아? 그럼 절대로 혼란이 없어. 그래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는 적어라. 첫 번째 대칭이동을 먼저 고려하고요. 대칭이동을 먼저 고려하고 두 번째 뭘 한다? 평행이동을 나중에 고려한다라는 걸 잊지 마. 알겠지? 물론 왜 그래야 되나요를 물어본다면 뭐 이유는 또 구구절절 또 설명할 수 있긴 하겠지만 니네가 근데 이미 그렇게 해왔어서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예를 들어줘 혹시? 난 그런 적 없는데요? 혹시? 니네 옛날에 무리함수에서도 기억나? 니네 옛날에 y는 루트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더하기 3이다 이거 그래프 그릴 때 이것도 대칭이동이랑 평행이동 같이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들어봐. 근데 니네 이거 그래프 할 때 어떻게 썼냐면 표정으로 바꿔 y는 루트 마이너스 x 더하기 1에 더하기 3이라 한 다음에 그럼 얘를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y는 루트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x축번호 마이너스 1만큼 y축번호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잖아? 그러니까 이미 원래 기본 함수를 대칭이동하고 나서 평행이동하는 것들을 니네가 여태까지 해왔었어. 그러니까 특히 지금부터 배우는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도 뭘 먼저? 대칭이동을 먼저 고려하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고려해라 라는 건 선생님의 조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부터 그래프를 그릴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하기 전에 또 워밍업 하나만 해보면 잘 들어. 야, y는 2의 x승의 그래프가 기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먹었었냐면 0,1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였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 내가 y는 x 빼기 미쳤어 너 왜 그래. 자, 2의 x 빼기를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멀리서 보면은 이거랑 큰 차이점이 별로 없어 보이지 않냐? 그잖아. 솔직히 사이즈가 여기가 0,1이 아니고 여기를 0,1이라고 우기면 사실은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은 지수 함수에서 크게 티가 안 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y는 0이라는 점근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평행이동 하잖아? 그럼 점근선도 같이 평행이동을 해. 내려가거나 올라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y는 2x승의 그래프가 기본 이거지? 근데 만약에 y는 2의 x승의 빼기 2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얘긴데 그럼 원래 지나던 0,1도 0, 마이너스 1이 되겠지만 또 중요한 게 원래 y는 0을 점근선으로 가졌었는데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점근선도 두 칸만큼 평행이동해서 y는 마이너스 2라는 점근선을 갖게 되는구나. 이 점을 지나면서 얘를 점근선으로 하면서 증가함수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에선 물론 x축의 평행이동, y축의 평행이동 모두 다 중요하지만 y축의 평행이동이 아주 중요하다. 눈에 확 띈다. 저거 저만큼 평행이동했네? 라는 특징을 바로 알기 편하다. 그래서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은 점근선도 같이 평행이동해야 된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좀 너무 뜻 많이 드렸는데 그럼 네 번째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려보도록 할 거야. 가겠습니다. 자, 지금 니네가 그래 근데 오늘 솔직히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다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쭉 그렇습니다. 네, 문제도 사실 어렵진 않고 그래 미적분 2라고 해서 괜히 좀 쫄았는데 석현아 그지? 별거 없지? 자, 간다.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평행 이동된 양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우선 y는 3의 x승의 그래프의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에서 평행 이동하지 않은 대칭 이동만 살짝 해준 y는 마이너스 3의 x승의 그래프를 그려주고 그럼 걔를 바탕으로 y는 3의 x 빼기 2에 더하기 2. 자, 물어볼게. 여기 오늘 늦게 온 예지야. 어디 대칭 이동? 어디에 대칭 이동? 자, 잘 기억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니까 x축 대칭 이동. x축 대칭 이동. 이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대칭 이동한 게 이겁니다. 알겠죠? y축의 대칭 이동한 건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이게 y축의 대칭 이동이고 i의 지수 앞에 붙어있는 건 무슨 축 대칭 이동?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x축 대칭 이동. 자, 좀 쉽다고 해서 지금 좀 여유있게 보는 것 같은데 집중해서 봅니다. 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보면 알겠지만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라 무슨 축 대칭 이동? 다 같이 무슨 축 대칭 이동? x축 대칭 이동, x축의 대칭 이동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나 원래 몇 지났지? 지산수 원래 몇 지난다고? 0,1 지났는데 이제는 몇 지난다? 0, 마이너스 1을 지나겠지. 원래는 이런 함수의 그래프인데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감소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이 이게 y는 마이너스 3의 x승의 그래프를 그린 방법이고 근데 얘를 이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해야 되니까 집중해줘.
왜? 뭐가? 나 오타야? 뭐가 오타야? x-1이야? 아 여기 3이야? 아 그래? 선생님 이거 좀 치면서 좀 오타가 좀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 x축반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반으로 얼마만큼? 2만큼.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기준점은 2점이 된다고? 그럼 0,-1이 x축반으로 하나, 둘, 셋. y축반으로 하나, 둘. 몇 콤마? 3,1이지. 아 이제 이 친구는 3,1을 지나는구나.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축방의 평이동은 별로 의미 없다. 원래 y는 0이라는 점근선을 갖고 있었었는데 y축방으로 이만큼 평이동했기 때문에 점근선이 야 봐봐 이렇게 옆으로 평이동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그잖아. 직선이기 때문에 길이가 무한이니까 옆으로 평이동하는 의미가 없다고. 위아래로 평이동의 의미 있지. 그러니까 위로 두 칸만큼 평이동한 y는 2를 점근선으로 갖는 모양 유지돼야죠. 어떻게? 아, 이 점을 지나면서 얘를 점근선으로 하는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겠다. 자 이게 바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룰입니다. 알겠죠? 됐어? 자 근데 은근 좀 뭐 나중에 보면 뭐 아이 별거 아닌 거라 생각하는데 막상 또 내가 그리다 보면은 막 이상하게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그래프를 그리는 저것만 좀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냥 졸립냐? 자 기본 예제 2번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 기본 예제 2번의 주제는 바로 뭐냐면 잘 들어. 들을 때는 쉬운 것처럼 생각해서 잘 안 듣다가 나중에 물어보면 틀리고 하는 그런 경우들 발생하지 말고 잘 보세요. 자 갑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수함수를 이용하지 않아도 얘네들의 대소관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y는 a의 x승의 그래프를 그릴 때 a 값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라며. 그러니까 쉽게 말해 밑이 1보다 크잖아? 그럼 지수가 큰 게 큰 거야. 근데 밑이 1보다 작잖아? 밑이 0과 1 사이에 숫자 있잖아? 그럼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지수가 크면 오히려 작은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 호진아, a의 제곱하고 a의 3승하고 누가 크니? 누가 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야. a가 1보다 크면 이거 크겠지. 근데 a가 1보다 작으면 요게 크겠지, 그지? 그래서 밑에 따라 대소관계가 바뀌냐 안 바뀌냐를 확인하면 되는데 그럼 1번에 나와 있는 이 친구들을 전부 다 지수로 한번 표현해보면 야 이거 지수로 3의 몇 승이니? 4분의 3승이냐? 설마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얘기해보면 n제곱근의 a를 우리는 a의 n분의 1승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3의 4분의 1승의 3승. 그래서 첫 번째 친구는 3의 4분의 3승이고 그 얘는 3의 몇 승? 마찬가지 원리로 5분의 4승이지? 그럼 물어볼게. 4분의 3하고 5분의 4하고 누가 커? 5분의 4가 크지? 근데 밑이 1보다 크니까 전체식도 오른쪽이 큰 거야. 동의하겠어?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럼 두 번째 가볼게. 물론 얘를 2에 마이너스 4분의 3승으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야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럼 여기 지금 얘 2의 분의 1에 4분의 3승. 자 2분의 1에 4분의 3승. 얘는 2분의 1의 제곱인데 거기 또 3분의 2승이니까 2분의 1의 몇 승이 될까요? 3분의 4승. 얘 2분의 1의 3승인데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의 몇 승? 2분의 3승 이렇게 되겠지? 가볼게. 위에 있는 지수만 비교해보면 누가 1등이야? 3분의 4가 커? 2분의 3이 커? 3분의 4가 크니? 2분의 3이 크니? 2분의 3이 크죠? 3분의 4가 막 나옵니다. 고의 이과 맞습니까 지금? 2분의 3이 크죠? 근데 3분의 4에 비해서 4분의 3보다 3분의 4가 크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지수가 크면 클수록 더 작아진다고. 그래서 전체식의 대소 관계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게 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밑에 뭐 보면은 사실 중요한 부분들이 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밑줄 치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왼쪽 밑에 있는 이 부분, 요게 이제 이 페이지의 핵심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뭐 굳이 표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미 뭐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이제 지수 함수 졸립니? 졸려? 다들 졸린 표정인데 아, 또 사탕 한번 또 먹어야 되나? 아이, 나 진짜 이거 사탕 먹는다고 잠이 안 깰 수도 있지만 네. 또 미래를 대비하여 너무 더워? 더우면은 좀 나도 더운데
어씨. 아, 이것도 오늘 빨리 와서 잠갔어야 되는데 벌써 겁나 뜨거워져서 이따 한번 내가 장갑 끼고 한번 장갑 볼게. 한번 쉬는 시간에 한번 일단은 하고, 오늘 어차피 1단원, 2단원, 3단원 진행해야 되니까 일단은 하고 한번 볼게. 자, 이제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야, 근데 니네 좀 모르겠어. 지금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게 넉넉히 볼 정도로 쉬운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한번 가볼게요. 자, 직관적으로 가겠습니다. 기본 예제 3번은 지수식이 단 하나만 있고 들어다 위에 지금 1차식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거 기껏 해봐야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한 정도의 수준이라 생각하면 돼. 그럼 물어볼게. 석현아, 1번 이거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야. 그럼 그래프의 구체적인 모양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분표 어디 갔지? 않더라도 1번 함수는 일단 지금 현재 증가함수란 말이지. 올라간다고. 뭐 이거나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왼쪽 끝인 x는 1과 오른쪽 끝인 x는 2를 비교했을 때 누구를 대입한 게? 당연히 1을 대입한 게 최소값이 되고 2를 대입한 게 최소값이 되겠지? 그래서 최소값을 구해라, 스몰 m을 구해라 그러면 x 대신에 1을 대입한 3이 바로 최소값이 될 거고, 그럼 최대값은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 9가 되겠죠. 뭐 어렵진 않을 거라 보고. 그럼 선재야, 얘는 그러면 증가함수일까 감소함수일까? 자, y는 3의 x승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정도만 했는데 내가 증가함수인데 막 이게 평행이동 한다 해서 갑자기 막 감소로 바뀌거나 그러지 않잖아. 평행이동은 모양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수함수 모양.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증가다 감소다. 증가함수다. 그럼 이번 그래프도 그래프의 모양을 그리지 않아도 어차피 증가함수. 그럼 왼쪽 끝인 x는 마이너스 1과 오른쪽 끝인 2를 집어넣었을 때 2 넣으면 최대값 되고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최소값 되겠죠. 자, 그래서 얘도 최소값 구해라 라고 하면 마이너스 1 집어넣어. 그럼 3의 마이너스 2승 얼마지? 9분의 1이죠. 그래서 9분의 1 더하기 2가 바로 최소값. 그럼 최대값을 구하시오. 2 집어넣어. 3의 1승 3의 2를 더해주니까 5가 최대값이 되겠다. 자, 이제 가겠습니다. 얘는 증가함수가 감소함수가? 자, 만약에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럼 다시 증가함수가 되겠지? 4분의 1의 또 역수 느낌이니까 또 다시 증가함수가 되겠지? 얘는 없지? 이거 무슨 함수? 감소함수.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함수의 그래프가 감소함수니까 왼쪽 끝인 x는 1과 오른쪽 끝인 x는 3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1을 넣으면 오히려 최대값이 나오겠죠. 반대로. 그래서 x 대신에 1을 대입한 게 1 넣으면 얼마니? 자,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최대값이죠. x 대신에 1 대입해주면 이게 마이너스 1승이고, 그럼 4분의 1의 역수니까 4 빼기 3 돼서 1이 바로 최대값이 되겠고, 그럼 최소값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큰 거 3 집어넣어야 최소값 된다. 그러면은 m 대신에 x 대신에 3 대입해주면 4분의 1 빼기 4분의 12,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1이 최소값이 되겠다. 어려운 건 아니라고 봐. 자, 호진아, 그럼 얘는 증가함수가 감소함수가? 어떨 것 같아? 4번 증가함수가 감소함수가? 지금 4의 마이너스 x승 곱하기 3의 x승 좀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저걸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4분의 1의 x승 곱하기 3의 x승에 그 다음에 더하기 1이야. 동의해? 4분의 1이 4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를 뭐라고 바꾸는 게 가능하냐면 4분의 3의 x승에 더하기 1이라고 쓰는 게 가능합니다. 동의해? 자, 그러면 이 함수 증가함수, 감소함수? 감소함수. 함수 감소함수. 그 왼쪽 끝인 마이너스 2와 오른쪽 끝인 1을 집어넣어주면 최대 최소값이 나오겠죠. 자, 마이너스 2 한번 집어넣어볼게요. 여기다 뭐. 자, 2 넣으면 16분의 9인데 역수하니까 9분의 16.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가 되냐면 9분의 16에 더하기 1이 바로 최대값이 될 거고, 그럼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제일 작은 최소값이 나오니까 x 대신에 1 대입해주면 4분의 3 더하기 1이 바로 최소값이 되겠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야. 밑이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 증가 함수가 달라지게 된다. 매우 중요한 얘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근데 기본 예제 4번부터 이제 좀 약간 다른 식이 나오게 돼. 야, 지수식이 여러 개지? 선생님, 방금도 지수식 2개지 않았냐? 근데 곱하기이기 때문에 사실 지수가 하나인 거야.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식들은 전부 다 지수식이 전부 다 몇 개야? 2개 이상 들이지? 그래서 이거는요, 치환을 이용해서 2차 함수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계산을 합니다.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가 얘기를 하지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서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는 이제 중3 때나 그렇게 하는 거고 물어볼게. y는 2x 제곱에 마이너스 8x에 더하기 1이면 이거 x에 얼마 대입해 최소돼? x에 얼마 대입해야 최소돼? 2? 머릿속에 이게 들어? 2로 묶어주고 x제곱 빼기 4x면은 딱 평행이동 이만큼 했고 그럼 이건 x 대신에 2 대입해야 최소 되겠구나라는 거. 대칭축이 2구나라는 거. 알겠어? 그럼 바꾸기 또 깨볼게. 자, y는 그러면 마이너스 3x 제곱에 더하기 18에 x 그러니까 빼기로 할까? 빼기 18x 더하기 3이야. 그럼 이건 x 대신에 뭐 넣으면 최대값 되죠? 최고창에서 음수니까 최대값 되지? x 대신에 뭐 넣으면 최대값 되니? 마이너스 3? 보여?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6x니까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3 대입해 최대가 되겠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 모르면 그냥 그지? 가야 됩니다. 문과로.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니네가 지금까지 봤던 문제처럼 아주 잉여스럽지는 않으니까 잘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3의 x승하고 9의 x승의 관계는 요거를 제곱하면 이거야. 그지? 그래서 내가 3의 x승을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9의 x승은 t 제곱이 되게 되고 그럼 저 함수는 t 제곱에 마이너스 3 미쳤나 너 봐. 미쳤냐? 마이너스 t에 더하기 3이 바로 새로운 2차 함수가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잖아. 그제? 그럼 내가 지금 현재 뭘 치환을 했냐면 3의 x승을 t라고 치환을 했기 때문에 자 집중해. 3의 x승의 범위를 구해줘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기다가 미치 3인 지수를 모두 다 취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3의 x승의 범위가 바로 나오죠. 보이냐? 3의 x승의 값은 누구보다 3의 0승인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의 1승인 3보다는 작거나 같다. t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물어볼게. 대칭축 얼마죠? 대칭축 얼마죠? 2분의 1이죠. 근데 2분의 1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집어넣을 수? 없다. 1부터 3까지. 1부터 2분의 1 오른쪽에 있는 t 대신에 1부터 여기에 있는 t 대신에 3까지만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어디다가?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게 최소값이 되겠고 그래서 최소값은 바로 1을 대입한 3이 바로 최소값이 되겠고 그럼 최대값은 t 대신에 3을 대입한 9 빼기 3 쩌쩌 하면 얼마입니까? 9가 되겠죠? 그래서 9가 최대값이 되게 된다. 자, 일반적인 문제하고는 좀 약간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 됐어? 잘 들어. 두 번째 간다. 유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떤 되냐면 지수에 x 빼고 나머지 있는 이걸 난 잉여라고 부르는데 2가 두 번 더 곱해져 있는 거지? 2가 x보다 두 번이 더 곱해져 있는 거지?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먼저 바꿔주는 게 필요하냐? 2가 두 번 더 곱해져 있다. 4 곱하기 2의 x승에 마이너스 4의 x승으로 바꿔주는 게 일단 우선이야. 알겠냐? 자, 그러면 또 뭘 치환해? 얘를 t라고 치환하면 요거 t제곱 되니까 2의 x승을 t라고 치환하면 함수는 4 곱하기 t의 마이너스 t의 제곱. 요거 제곱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t제곱에 더하기 4t. 물어볼게. 대칭축 얼마야? 2죠? 집어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x값의 범위를 가지고 확인해야지. 자,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대. 내가 지금 치환한 건 2의 x승을 치환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양변에 미치 2인 지수를 취해주게 되면 선재야 집중 좀 하자. 2의 x승인 t는요. 2의 3승인 8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t는요. 8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2의 x승인 t가 2의 3승인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t는 8을 기준으로 해서 쭉 이렇게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없어 보이지? 그지 않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아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 아래 그려져 안 그려져? 안 그려지지? 그 결과가 0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잖아. 점근선이지 이게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거지 0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중요한 얘기야. 지수식은 있잖아. 기본적으로 그 값이 양수야. 음수거나 0이 될 수가 없다고. 뭐의 몇 승이든 지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식은 기본적으로 양수라 왠지 t가 그냥 8보다 작거나 같다처럼 보이지만 숨겨져 있는 조건인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말 이해하겠니? 그래서 8, 그럼 여기 2 계속 내려가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6이니? 그 여기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길이가 6인데 6까지 못 내려가고 요 바로 근처에 근방에 t가 0인 점에서 얘는 끝나게 되게 된다고. 이렇게 끝나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최소값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두 번째 문제 기억해둘 거 다시 한번. 지수식은 기본적으로 그 값이 양수값을 갖게 되게 된다는 거. 이것도 나중에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꽤 많은데. 자, t 대신에 8을 여기다 넣어야겠지? 마이너스 64에 더하기 32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32가 되겠고 t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에 플러스 8 해서 최대값은 얼마가 되고 4가 되겠고.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문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야. 그러니까 니네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면서 들어요. 알겠어? 들을 수 있도록. 자, 세 번째 문제는 또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니네가 지금 쉽다고 생각해놓고 나중에 진짜로 다 모르고 질문하고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내가 그거야. 지금 니네가 미적분투 배워본 적 있는 사람 있어? 나 미적분투를 좀 배워본 적 있다. 없지? 그러니까 니네가 진짜로 내 얘기만 잘 들으면은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 수 있게끔 내가 지금 빠짐없이 다 설명하려고 되게 노력 중이란 말이지. 근데 집중 안 하고 딴짓하고 설명할 때 책 보고 설명할 때 멍 때리다가 나중에 선생님 그건 왜 그래요? 그러면 전체적인 반에 그건 피해를 주는 행동이야. 너 하나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반 자체 피해를 준다고. 그럼 나는 피해 안 받으면 그냥 쌩 까야 되거든. 뭐 그딴 걸 질문해. 야, 인강이나 봐. 이래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바래? 그건 또 아니잖아. 그러니까 설명할 땐 좀 들어. 그리고 풀인 다 있으니까 니네가 이 풀이 풀다가 좀 중요하다 생각 드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 그런 것들만 잘 찾아가지고 체크만 하라고. 밑줄 치고 체크만 하라고. 지금 적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지? 자, 3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치환을 이용해서 이차함수로 바꿔가지고 최대체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방정식, 부등식도 다 이렇게 치환해서 한단 말이야. 첫 번째, 야, 얘를 제곱하면 이거지? 그지? 그래서 3번 문제 뭐 할 거냐면 2분의 1에 x승을 t라고 치환을 하면 함수 자체는 t제곱 빼기 6t에 더하기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왠지 3을 넣으면 최소가 될 것처럼 보이지? 만 2분의 1의 x승을 치환을 했기 때문에 집중해. 전부 다 밑이 2분의 1인 지수를 취하게 될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밑이 1보다 작지. 근데 밑이 1보다 작으면 함수가 감소함수라 그랬지. 그래서 위에가 크면 오히려 작은 거가 나오는, 쉽게 말해 밑이 1보다 작은 지수를 취하잖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다시 야 봐봐. 4하고 6하고 누가 커? 얘가 크지? 6이 크지? 뭐 같아 빌어먹어. 그지? 6이 크지? 근데 내가 여기다가 양변에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한 거야. 그럼 2분의 1의 4승이랑 2분의 1의 6승 누가 커? 2분의 1의 4승이 크지? 그래서 밑이 1보다 작은 지수, 또 저 뒤에 로그도 할 텐데 밑이 1보다 작은 지수나 로그를 취하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어줘야 돼. 증가감소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은 2분의 1의 마이너스 2승 얼마야? 4. 그럼 2분의 1의 x승은 내가 t라고 했고 그럼 2분의 1의 0승은 얼마야? 1이죠. 그래서 t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더라? 0과 2 사이가 되게 되더라. 4 사이가 되더라. 미안해. 1과 4 사이가 되게 되더라. 자, 이게 바로 t값의 범위가 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좀 주의해주면 된다고. 알겠냐? 자, 그러면 대칭축이 3이기 때문에 t는 3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데 오른쪽 끝 4는 바로 오른쪽에 t는 4고 왼쪽에 2 더 오른쪽 왼쪽에 1이니까 t는 1은 여기에 있고 그럼 범위가 여기거든. 그럼 3 집어넣는 게 최소겠죠. 그래서 3 집어넣으면 자 928 마구에 1 더하니까 마8이 최소값이 되겠고 1 집어넣으면 쪼쪼 해주면 또또 하니까 마이너스 4가 최대값이 되게 되겠다. 자 이렇게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냐? 자 근데 다음 페이지에 가면 또 비슷한 모양처럼 보이지만 다른 최대 최소 문제도 나오게 됩니다. 자 발전 예제 1번부터 볼게. 자 지금까지가 기본 예제야. 이제 발전 예제 좀 풀고 또 잠깐 한번 끊고 갈 테니까 이거 좀 어떻게 좀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그지? 겁나 더워 나도. 니네가 더우면 나는 진짜 얼마나 덥겠냐.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나도 가게 땀 많은 사람인데 죽을 것 같아. 자 발전 예제 1번 문제 보도록 할게. 이 문제 주제는 야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어떻게 그릴 거냐 이거 절대값.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니네가 이거를 마스터하고 왔었어야 되는 건데
물론 마스터를 못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x에만 절대값 돼 있는 경우, y에만 절대값 돼 있는 경우, 전체에 절대값 돼 있는 경우, x하고 y 둘 다 절대값, 막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단순히 지금 이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설명할 테니까 야 근데 이거 나중에 우리 미분 배우고 막 그럴 때도 되게 중요해.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이과는 이걸 모르면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약간의 원리와 함께 전체 절대값 돼 있는 여태까지 절대값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근처에다가 좀 정리를 해준 게 좋아요. 근데 밑에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라고 돼 있어서 거기 지금 4가지 나와 있죠. 이 4가지를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이유를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게. 자, 11페이지 발전 예제 중간 밑에 보면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인데 이거 그냥 모르면 그냥 접어야 되거든 수학 나중에. 분명히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거야. 근해 공식처럼 너무나 구구단처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런 거야. 내가 시시콜콜하게 다 설명 안 할 테니까 잘 한번 봐봐. 우리 절대값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그 안에가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로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한다. 동의해? 양수인 거랑 음수인 거랑 나눠서 해결한다. 그래서 사실은 원칙상 fx가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그냥 나와서 y는 fx야. 크잖아?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fx가 0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이거 안에 있는 놈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y는 마이너스 fx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의미 봐봐. 만약에 함수값 그 결과인 fx가 양수면 그냥 도. 근데 만약에 함수값이 음수지 어디에 대칭하라? x축에 대칭하라. 그래서 왜 y 대신에 마이너스 y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함수값이 양수인 부분은 그냥 그대로 두고 함수값이 음수라면 음수인 부분을 y 대신에 마이너스 y x축에 대칭 이동하라. 그래서 이게 원칙이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외울 거냐면 y를 제외한 모든 식의 절대값 되어 있는 경우는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걷어 올려라. 위에 있는 건 그냥 그대로 두고 아래에 있는 거는 걷어 올려라. 오케이?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y는 절대값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니까 이런 거 못 그리면 진짜 이과가 아니야. 없다 생각해. 그러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지. 그잖아. 근데 전체 절대값 돼 있으니까 풋자인서 걷어 올려 하면 밑에 보면 지워지고 이게 바로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은 1보다 작은 애 큰 애 막 해야 되지만 이게 쉽게 그리는 방법이 된다고. 이해하겠냐? 수능 볼 때까지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그 이번에는 뭐냐면 y는 f의 절대값 x의 그래프인데 그 이것도 원칙적으로 사실 생각을 해야 돼. 근데 혹시 니네 기억나?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 나영아 혹시 우함수, 기함수 기억나니? 우함수, 기함수? 그게 어떤 뭐 있는 책도 있고 사실 없는 책도 있어가지고 뭐 이제 우리가 뭐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왜 어떤 함수가 이제 기본적으로 y축에 대칭이 되면 얘를 이제 우함수라고 얘기를 해. 정의가 있지 뭐 x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갖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편하게 설명할게. 야 이거 x 대신에 1 집어넣으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나 결과 같지 않냐? x에 3을 집어넣으나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나 결과 똑같지 않냐? 그렇지 않냐? 그렇잖아. 그럼 이거는 분명히 함수의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어디에 대칭돼야 돼? y축에 대칭이 돼야 돼. y축을 딱 기준으로 x 대신에 3을 넣나 마이너스 3을 넣나 결과가 똑같다고 이렇게. 똑같다고. 5 넣나 마이너스 넣나 이게 결과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뭐에 대칭? y축에 대칭이 돼야 돼. 잘 들어. x가 0보다 크잖아? 변화 있다 없다? 변화 있다 없다? 없지? 그럼 내가 x축, y축을 기준으로 원래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예를 들어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고 한다면 x가 양수인 부분은 건들지 말라고. 알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니네가 좀 헷갈렸어 하는 부분이 그럼 선생님 x가 0보다 작으면 y가 f의 마이너스 x가 되는데 그럼 x가 음수인 이 부분을 잘 들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가서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그럼 선생님 이 부분을 이렇게 y축 대칭해서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잖아. 배운 대로 원리로 생각해보면 x가 음수인 부분을 대칭이라. 근데 이러면 함수냐 함수가 아니냐? 아예 함수가 아니지.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는 그렇게 생각하되 얘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편하냐면 x가 양수인 부분이 이렇게 그려지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잖아.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나 x를 집어넣으나 똑같은 y축에 대한 그래프가 되니까 y축의 대칭 그래프가 되니까 x가 양수인 부분을 이렇게 대칭 복사해서 그리자. 이제 이렇게 외울게. x에만 절대값 되어 있는 경우는 x가 양수인 부분을 대칭 복사. 근데 만약에 y에만 절대값 되어 있는 경우는 y 값이 양수인 부분을 대칭 복사. 알겠냐? 근데 x하고 y에 다 만약에 절대값이 있다. 그럼 x하고 y가 다 양수인 부분을 대칭 복사. 자, 이렇게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하나만 딱 얘 들고 바로 문제 풀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야,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2다라는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알아 이거? 이게 다이아몬드 그려지는 거 알지? 근데 그 이유는 x하고 y의 절대값이 없다 생각해서 x 더하기 y는 2라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근데 봐봐. x에도 절대값 돼 있지. y도 절대값 돼 있지. 그래서 x하고 y가 모두 양수인 부분 빼고 나머지는 다 지워주시고 그 부분을 대칭 복사. x축에도 대칭하고 y축에 대칭하고 원점에 대칭하고.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하면 그래프 그리는데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아. 갈게. 자, 1번에 나와 있는 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절대값 x가 아닌 그냥 x일 때 그래프 y는 2분의 1의 x승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우리 서 있는 예지 졸려서 서왔어, 그제? 몇 컴마 몇 지나니? 네가 예지냐? 예지야, 몇 컴마 몇 지나지? 이거 너 온다음에 설명한 건데. 지수함수는 모든 숫자의 0승이 1이기 때문에 밑에 상관없이 무조건 0,1 지나죠. 예지야? 잘 들어. 그 페이스북에 이상한 거 그런 거 외우지 말고, 알겠지? 아니 선생님이랑 예지랑 페북 친구인데 이과생들이 외워야 되는 공식 그래가지고 누가 이렇게 사진을 올린 거를 이렇게 링크를 걸었더라고. 근데 그거 대학교 과정이 더 많아.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걸 외울 필요도 없고 알 필요가 없어 그거를. 그러니까 필요한 것도 있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이런 거 외웁니다. 이런 거 알겠죠? 0,1이 지납니다. 무슨 수의 모든 수의 0승은 1이니까 얘가 몇 컴마 지난다고? 0,1을 지나요. 계속 물어볼게.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지. 혹시 찍은 거라면 정말 다행이고, 그지? 알면은 정말 그것도 다행이고. 왜냐면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감소함수. 그래프 모양이 이게 기본인 거야. 그런데 x에 절대값 x가 들어가 있으니까 x에 내가 백날 여기다 음수를 집어넣어도 이거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수가 없어.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1을 집어넣은 결과, x에 마이너스 1로도 집어넣은 결과. 그래서 x에만 절대값 x 돼 있는 경우는 x가 양수인 부분을 대칭 복사해라. 뭐 이런 그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 학교 시험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다? 필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 함수의 그래프도 절대값이 없는 y는 2x 승의 그래프를 떠올려 보면 나영아 이거 몇 컴마 몇 지나? 그 0,1 지나. 기준점이라고. 이게 평행이동에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 올라갑니다. 이게 기본인데 y 대신에 절대값 y가 들어갔으니까 y가 양수인 부분을 대칭 복사. 근데 이거 다 y가 양수지. 그럼 이거를 마치 데칼코마니 하듯이 y가 양수인 부분을 음수 쪽에 대칭 복사.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는 실제로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고. 오케이? 자, 3번은 상당히 좀 독특한 그래프인데 사실은. 야, 3번 요거 한번 볼게. 내가 심심해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봤더니 그래프의 꼬라지가 뭐가 됐냐면 2의 마이너스 x승 더하기 2의 x승 된 거야. 보여?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결과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야. 근데 여기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더하기로 바뀌니까 다시 더하기 x 빨리 나와. 더하기 x로 바뀌겠지. 됐어? 근데 이거 두 개 그래프가 똑같지 않냐? 처음만 바뀌었을 뿐이 똑같은 함수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은 유식하게 얘를 뭐라고 하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데도 원래 함수와 변함이 없는 이런 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함수라고 부릅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그 식의 변화가 없는 함수. 우함수. 특징은 y축에
대칭이 되게 돼. 생각해봐. 이차함수 같은 거 생각해보라고. y는 x제곱 같은 거. 우함수라고 한다고. 나중에 기함수 나오면 그때 설명할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3번 함수는요. 아직 안 그렸지만 이 함수의 그래프는 분명히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될 거다 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고, 자, 갑툭튀의 양대산매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어? 왜 갑자기 산술기하가 아니라? 자, 얘랑 곱하면 얼마야? 1이지.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를 구할 수 있거든.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은 항상 크거나 같아요. 2루트 2를 곱한 2의 x승과 2의 마이너스 x승, 즉 2. 이게 가장 작을 때가 2. 그럼 전체가 가장 작을 때가 얼마? 1이겠지. 근데 얘가 이러한 최소값을 가지려면요. 끝까지 들어라. 얘랑 같아야 되거든. 그럼 얘랑 같으려면 x랑 마이너스 얘가 서로 같아야 되거든. 즉 x가 0일 때 최소값 1을 갖게 된다고. x가 0일 때 최소값 1을 갖게 된다고.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이 함수는 특별한 특징이 없고 일단 최소값은 1인데 x 대신에 한 10 집어넣잖아? 그럼 얘는 1024지. 근데 이건 좀 찌질하지. 1024 집어넣으면 얘는 1024분의 1이니까 거의 값이 미비하지. 그럼 1024 정도만 나타나서, 그래서 이것도 x값이 증가하면 같이 증가를 하긴 합니다. 알겠냐? 근데 반대쪽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함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변함없는 함수이기 때문에 마치 2차 함수와 유사하게, 2차 함수가 아니고 2차 함수와 유사하게 0,1이라고 하는 최소값을 갖게 되는 대략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알겠냐? 그러니까 만약에 뭐 다른 변화가 좀 있어가지고 만약에 뭐 어떤 함수 y는 3의 x승에 3의 마이너스 x 그래프를 그려라. 이거 최소값 얼마? 얘는 최소값 얼마? 2겠지? 그 얘는 0,1을 마치 꼭지점처럼 생각하는 이런 이차함수가 그려지게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면 된다고. 알겠지? 자, 산술기하 평균이 갑자기 나오는 이유도 좀 이따가 뭐 내용 나오면 설명하겠지만, 자, 우리가 지수식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양수랬지? 기본적으로 양수값을 갖고 시작한댔지?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에 대한 내용도 좀 많이 나오게 된다. 자, 두 가지 문제만 더 하면 되니까 파이팅 좀 해봅시다. 자, 다음 발전 예제 2번도요. 좀 쉽습니다. 이차 함수의 최대치험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밑이 1보다 작으면 대소관계가 바뀐다라는 부분만 잘 이해해주면 돼. 잘 들어. 야, 지금 거가 다 중3 거의 거의 내용이라고 보면 돼. 어려운 거 전혀 없어, 전혀 없어. 잘 들어. 선재야, 지금 선생님이 밑줄친 저 하얀색 함수는 최대값을 갖는 함수니 최소값을 갖는 함수니? 최대값을 갖는 함수야. 최고차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지수는 최대값을 갖는 함수야. 근데 밑이 1보다 크네.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네. 그러면 이 전체 함수도 뭘 갖게 된다? 최대값을 갖게 되게 됩니다. 다시, 얘가 최대일 때 전체도 최대가 된다고. 물어볼게. 준호나? 이 파란색 밑줄 친 함수는 최대값을 갖는 함수야? 최소값을 갖는 함수야? 최소값을 갖는 함수야. 하지만 밑이 1보다 같기 때문에 얘는 전체적으로는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대소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바로 직관적으로 할게. 이거 대칭축 얼마? 선재야, 이거 대칭축 얼마? 대칭축 얼마? 1이지? 그럼 얘는 바로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지수가 최대값을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 최대값을 갖게 돼서 지수가 최대가 되는 상황인 얼마가 되게 되냐면 3이 되게 되고, 지수가 최대인 3이 되게 되고, 그때 y값도 최대값인 얼마를 갖게 된다? 8이라는 값을 갖게 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겠어? 이거 언제 중3처럼 완전 조심 묵냐고. 호진아, 대칭축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지수는 최대값을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 왜?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을 갖는다. 얼마? 마이너스 실제로 집어넣어 보면 요거 사라져서 1이라고 하는 최소값을 갖는다. 석현아, 그럼 전체식은 y는 최대를 갖는다, 최소를 갖는다? 최대를 갖는다. 반대로. 왜? 밑이보다 같기 때문에. 대소관계 바뀌기 때문에. 최대인 어떤 값을 갖게 된다? 3분의 1이라고 하는 최대값을 갖게 되게 된다. 그러니까 지수가 최대를 최소를 갖는지.
그거에 따라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자, 이게 바로 발전 예제 2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됩니다. 됐냐? 근데 만약에 여기에 x값의 범위가 또 만약에 설정이 돼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진행해주면 되고. 알겠냐?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볼까? 우리가 또 그린이나 이런 과제들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럼 간단한 예제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할 텐데, y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 함수에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최대 함수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다 치자. 알겠냐? 그럼 봐. 그럼 1단계 먼저 뭘 보냐? 지수의 최대 최소를 보는 거야. 자, 앞에 있는 예지? 대칭축 얼마죠? 대칭축? 마이너스 1이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얘는 위로 볼록이면서 x는 마이너스 1을 대칭축으로 갖는 함수가 되게 된다. 근데 x값의 범위가 그 마이너스 바로 오른쪽에 있는 x는 0과 마이너스 1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3까지를 정역의 범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들어. x가 마이너스 1이면 지수는 최대다 최소다. 지수는 최대가 되게 되고 그 값이 실제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냐면 빼기 1 더하기 1 돼서 바로 지수가 최대값인 2를 갖게 되게 된다. 알겠냐? 지수가 최대. 그럼 서 있는 예지야. 지수가 최대면 전체는 최대다 최소다. 최소. y는 최소값을 갖게 되는데 실제로 2를 집어넣어 보면 얼마? 4분의 1이라고 하는 최소값을 갖게 되게 된다. 이런 얘기야. 되게 중요한 거야. 기본적이면서 이것만 한번 확인하고 가면은 틀릴 이유가 없다고. 그럼 반대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가 돼서 지수가. 그럼 x가 마이너스 3이 될 때 지수는 최대일까요? 최소일까요? 최소가 되겠지. 실제로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에 더하 6에 플러스 1이니까 7.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최소값을 갖게 되고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지수가 최소일 때 y는 최대가 된다, 최소가 된다. 최대가 되게 된다. 실제로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 y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4라고 하는 최대값을 갖게 된다. 됐습니까? 이거 하나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 적어 요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데 만약에 x값의 범위가 주어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주어지게 되면 자, 범위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x값의 범위가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솔직히 일목이 딱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밑이 1보다 작으면 대소 관계가 바뀐다. 그거지? 밑이 1보다 작으면 대소 관계가 바뀐다. 그거죠.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해당하는 범위 자, 문제 하나만 더 하면 되니까 일단 정리해 주시고 자, 이 함수의 마이너스 3과 0 사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라 라고 하면 여기 뭐 풀이 가정이니까 필요 없고 자,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나? 그럼 발전 예제 3번 문제에서 하나만 메모를 하고 문제 풀이 한 다음에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 자, 간다. 야, A의 X승과 A의 마이너스 X승은 서로 역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 아까 우리 잠깐 했지? 최소값 얼마? 2죠? 그래서 내가 얘를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T값은 기본적으로 2 이상의 값을 갖게 된다는 걸 꼭 주의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양변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의 2x, A의 마이너스 2x. 근데 중요한 건 얘랑 곱한 거에 2배인 더하기 2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은 A의 2x와 A의 마이너스 2x는 T제곱 빼기 2가 되게 된다는 걸 꼭 주의를 해줘야 돼. 왜냐면 이거 제곱한 생기는 더하기 2가
넘어가게 되니까 요 포맷은 기본적으로 기억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이 문제가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는 문제인데 내가 얘를 뭐라고? t라고 하고 그럼 얘는 뭐가 된다고? 얘는 뭐가 된다고?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게 된다고. t제곱 마이너스 2. t제곱 마이너스 t제곱이라고 하는 친구들 많아.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y는 t제곱에 곱하면 마이너스 2t에 빼기 2에 더하기 5니까 더하기 3이 돼서 대칭축 얼마? 대칭축 얼마? 1. 그럼 1 집어넣으면 최소 되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다고. 왜? 숨겨진 범위.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래서 대부분 애들이 1 집어넣어 최소값을 구해서 틀린다고. 산술기하 평균에 의하여 t값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만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함수의 최소값은 바로 f2더라. 2 넣어서 4 빼기 4 더하기 3 돼서 바로 3이 최소값이 되게 된다. 라는 걸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두 번째도 갈까? 근데 사실은 이것만 알면 되지 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얘를 t라고 지원을 하면 얘가 뭐가 되게 되냐면 t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단 말이야. 그럼 두 번째 문제도 문제가 뭘로 바뀌게 되냐면 y는 자 얘랑 곱한 2t제곱에 그 다음에 얘랑 곱한 마이너스 4t에 그 다음에 얘랑 곱한 마이너스 4까지 진행이 되고 대칭축 얼마? 1 꼭 그러더라고. 만약에 이 문제가 t가 3이야 대칭축이 그럼 산술기하 모르는 애들도 맞춰버리겠지. 그래서 꼭 이런 유의 문제들은 대칭축이 2보다 작은 걸 주어지게 하더라고. 그래야지 애들이 산술기하로 t값의 범위를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을 하니까. 그러면 7 대신에 1 넣으면 최소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안 된다고. 왜 못 넣는다고? t가 최소 2기 때문에. t가 최소 2기 때문에. 그래서 2 이상의 자연수만을 집어넣기 때문에 t가 2인 오른쪽에 있는 이 범위만을 집어넣기 때문에 최소값 마찬가지로 f2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집어넣으면 얼마야? 8 빼기 8 빼기 4.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이 된다. 자, 요거 정리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정리해 주세요.